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 분이 계시는데 호주에 갈까 미국에 갈까 고민하시는 분인데 사연이 좀 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연이 상당히 깁니다. 보시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고 조금 하고 몇 부에 나눠서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은데 현재 한국에서 2년제를 졸업했고 그 후에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가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5살이고요.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후에 20대를 외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한데 막상 준비를 하려고 하니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컷해볼게요. 자, 일단 오히려 그 한국에서 2년제를 나왔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게 짧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서구 사회에 적응이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를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이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고 결국 그 후에 이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좀 필요해서 내국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사실 기본 문화가 백인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인들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컬처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동양 문화랑 너무 달라가지고 동양에서 정말로 이게 잘 이해 못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채널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한번 기독교 관련 영상을 한번 검색해보서 한번 시청을 하고 댓글을 봐보세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남기는 댓글은 기독교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하면은 진짜 욕밖에 안 달려요. 보면은 막 기독교를 욕하는 그 댓글이 이게 완전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좋아해요. 기독교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영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로 그 미국인들이 보는 뭐 채널, 개인 방송 채널을 검색해가지고 기독교 관련 뭐 크리스찬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혹은 지저스 검색해서 봐보세요. 그러면은 댓글이 그 영어로 다른 댓글은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완전 너무 칭찬하고 막 아멘 막 쭉 달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양인들은 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가 하면은 그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랑 아시아 종교랑 1대1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충격받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를 완전 거꾸로 얘기해요. 아시아 종교의 경전에서는 완전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의 힘으로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시아 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의 주인은 너다. 네 스스로 그 완벽한 정의를 이루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완전 180도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양인과 서양 사람들 이해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한국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조선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에요. 즉 유교적인 교육입니다. 가정교육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는 이제 유교적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또 이런 조선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일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그런 거를 자극하는 교육들을 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고 죽었는가를 막 강조하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그 아시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죠. 그래서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 미국 같은 서구 세계들은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세력들은 이제 침략자의 관점으로 이제 학교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 사회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떨어져요. 특히 한국에서 막 대학교까지 마치고 석사까지 하고 미국으로 박사 가는 사람들은 진짜 적응 못합니다. 진짜 적응 못해가지고 미국에서 보통 박사 유학생들 보면은 한국에 석사까지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미국에서 완전 왕따가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완전 왕따가 돼가지고 친구 한 명도 없이 맨날 혼자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사실이 너무 서글퍼서 이제 한인 학생회를 만들고 한국인들끼리 막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같이 골프 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학생이란 게 막 그렇게 막 현지인하고 막 잘 어울리면서 막 멋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현지인들한테 다 왕따 돼가지고 현지인 친구 한 명도 없이 맨날 혼밥 먹다가 외로워가지고 같은 한인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님의 교육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사실 님이 고졸이면 훨씬 좋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 교육, 그 서구식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서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님이 전문대에 나왔다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님은 지금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님은 굉장히 좋은 그런 컨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을 미국이 아니라 호주를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약간 호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때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하고 오니까 어때요? 한국에 오니까 좀 다르게 보이죠? 유교 정신으로 가득 차고 한국인들끼리만 막 민족주의를 막 외치면서 살고 있던 요 한국이라는 좁은 나라에 있다가 어때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로 넓은 곳에 한번 경험하고 오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넓은 곳에 다시 지금 나가고 싶잖아.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그런 계기를 준 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우연하게 미군 부대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었어요. 부대에 이제 미군 부대니까 그 군대 2년 반 동안 맨날 했던 일이 그냥 365일 미국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백인, 흑인, 뭐 그런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랑 맨날 영어 쓰면서 미국에 살았던 거죠. 무컬처적으로. 그래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이제 제가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또 동네에 그 미국인 원어민 그 사람이 이제 영어 학원 선생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이사를 왔는데 제가 미군 부대 출신이니까 영어를 그래도 조금 했겠죠. 동네 사람들은 다 미국인이니까 백인이니까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벌벌 떨다기만 뭐라 그러지? 긴장. 그 백인이 지나가면은 긴장해서 말도 못 걸고 막 그러는데 저는 미군 부대라는 데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흔하게 미군 부대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처럼 그냥 백인이 지나가길래 그냥 하와이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그랬더니 너는 좀 다르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미국 문화를 아니?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가면 먼저 하와이를 절대 하지 않는데 근데 너는 자기가 지나갔는데 먼저 하와이를 한 거 봐서 반드시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냄새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 미군 부대에 있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랑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얘네 집에 놀러 갔어요. 미국에 놀러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놀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미국에 좀 눈을 뜨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님을 좀 다르게 만든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님이 조금 뭐랄까 서양 사회에 대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제 단순하게 여행을 가서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뭐랄까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타겟으로 이제 커리어 패스를 쌓아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학연수로 와가지고 어학연수만 하고 이제 별 플랜이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자기가 구체적인 인생의 플랜을 짜야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다시 미국에 올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갈 때는 단순하게 뭐 그냥 쇼텀으로 플랜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롱텀으로 직장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플랜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